안녕하세요. 음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보였던 사랑 이야기가 숨겨진 끔찍한 비밀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안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의 안몸이 될 수 있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름다운 소녀와 여러분이 간과할 수 있는 무서운 신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녀의 이상한 행동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한 꿈과 성격의 변화로 이어졌죠. 모든 것은 그들이 함께한 기념일 여행소에 악화되었고 결국 아픈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주문기에 숨겨진 진실은 예상치 못한 비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옛 여자친구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나노할 때 없는 저에게는 완벽한 여자친구였죠. 하지만 사귀고 2년이 지난 썰 무렵 저는 여자친구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고 사귄 지 2년 반 만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우연히 옛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1년 전 반 안에 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유서 하나 안 남기고 사랑기 힘들었는지 그냥 후련히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가족이나 그녀와 친한 주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말이죠.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저희는 1주년을 맞아 대부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부도에 도착하니 해변 이은 여친은 초저녁이었죠. 펜션에 도착해 짐을 들고 배가 고파 펜션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조개구이집을 갔습니다. 소주도 3병 정도 마시고 취기가 오른 저희는 주인 아주머니께 노래방이 어디냐고 여쭤보니 이 근처에는 없고 조금 나가야 있다길래 귀찮아져서 그냥 펜션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펜션으로 가는 길은 시골이라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무섭다며 손을 꼭 붙들고 갔는데 올 때는 보이지 않던 웬 건물 한 채가 떡하니 앞에 있더군요. 상층 건물이었는데 돌도 다 꺼져 있고 공사도 덜 된 것 같아 보였는데 지하로 향하는 계단에 노래방이라고 적힌 분홍색 간판이 있었습니다. 수산하고 어두운 느낌의 노래방이었지만 그냥 시골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다행히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지만 노래는 부르고 싶으니 가볼까 여친에게 물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는 뭔가 꺼림칙했는지 그냥 방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그렇게 다시 발을 돌려 숙소로 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숙소로 가면 술만 더 먹고 잠만 잘 것 같으니 그냥 노래나 부르자고 하더군요. 알기 달고하고는 다시 노래방 입구에 들어섰는데 뭔가 너무 음침하다며 다시 숙소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 1시간만 부르자고 하고란 입구문을 열었는데 주인도 없고 손님도 없는 휑한 노래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분명 새로 지은 건물은 맞는데 노래방 시설은 형편없이 낡았더군요. 냉장고 안에는 음료수나 물도 없었고 분량 장사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냐고 말은 안 하는 순간 여자친구가 제 입을 막거나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뭔가를 울린 것처럼 3번방 종을 뚫어져라 참아보고 있었고요. 대체 왜 저기를 그렇게 보나 싶어 자세히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와도 이상하고 느낌도 성취돼서 돌아가자고 하려니 여자친구는 들은 척도 안하고 뚜벅뚜벅 걸어서 3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래판 열고 들어갔고 입구에 멍하니 서있는 저를 보더니 이리 오라고 손수술함이라 말했습니다. 원박 뭐해? 빨리 도와줘. 권나란 뒤가 엄마 발을 밟혀서 죽고 있다니까?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아, 네가 밟히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면서 짓는 여자친구의 미소 때문에 말입니다. 그게 진짜든 아니든 엄마 발을 밟히는 아이가 있다면 반님이 당황하는 게 맞는데 너무나도 처벌한 모습으로 저를 보고는 입꼬리를 씩 오리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일단은 장난치지 말라고 하고는 빨리 숙소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자친구는 희죽이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빨리 오라니까. 엄마가 애기 얼굴을 발로 밟고 있어. 보여주면 돼. 여자친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저를 보고는 이상을 쓰며 방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저 또한 3번 방으로 성큼성큼 나가갔습니다.
그리고 반호를 여는 순간 다리에 힘이 부여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그리고 아무도 없는 소파에 대고 여자친구가 바로 뭔가 마구 찍어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시위 부르더니 오빠 뭐해, 빨리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오란 얼굴이 싹 바뀌고 죽으라고 비명을 지르며 소파를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여자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품 안에 있는 여친은 파역없이 소파를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봐, 조금만 더 길이 끝났지. 최신공아, 마음이 분명히 느끼고 있어. 마음이 주들은 돌릴까? 몸부림치는 여자친구를 안고는 온 힘을 다해 노래방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친 사람처럼 날뛰던 여자친구는 나오자마자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여자친구를 업고 난 숙소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고 온몸이 땀으로 흥건한 상황에서 여친은 일단 침대에 밑갔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깨어난 여친은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자기가 언제부터 잤냐고 저더러 안 적은 뭐가 하고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잠에 들었고 다시 집으로 와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그때의 공포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에 여친을 만나는 한 계속 그때의 섬뜩한 미소와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지 여느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여행 때 겪었던 그 일들도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 묻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를 기점으로 여자친구와 하루가 다르게 나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다이어트를 하던 여자친구였기에 그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부르는 거지처럼 얼굴에 살이 없고 입술은 다 갈아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거냐고 타이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를 보고는 머뭇거리다 얘기하더군요. 오빠, 사실 그때 우리 1주년 기념 여행 갔다 온 이후로 자꾸 안만 보고 감민입니다. 살이 빠진 이유가 다이어트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는 안몬과 감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때의 안몬이 다시금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꿈에서 말이야. 내가 갓난아이의 얼굴을 짓밟고 죽으라고 소리를 질러. 근데 내가 그러고 있으면 웬 여자가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 여자 입꼬리가 올라가 웃는 것만 보여. 난 여기까지 들었을 때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다 꿈에서 깨고 다시 잠에 들면 감이 누린다? 방문을 살짝 열리고는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 그리고 내 배 위에 잠수 솟는데 얼굴은 안 보이는데 누군지 느낌이 확실해. 그렇게 노를 보고 있다가 중얼거리면서 내 배 위에서 쿵쿵쿵 뛰기 시작해. 처음에는 안 보이던 얼굴이 점점 창문에 비치는 가로등 때문에 보이는데 가만 보면 내가 짓밟던 아이의 얼굴이 나타나.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내 귀에 속삭여. 숨 쉬지 마 라고 물이야. 그걸 듣는 내내 너무 무섭고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시간이 갈수록 산악대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결국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병원도 다녀봤지만 나고른 효과도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내려가기 전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자 여자친구 집에서 일주일 정도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주일이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공포의 순간이었고 아마 저를 겁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로 여자친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게 된 지 이틀째 되던 날 퇴근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싸서 집에 갔는데 당시 4층 오피스텔을 살고 있던 여자친구 집을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 1층 계단을 반쯤 올랐을 때 여자친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여자친구의 저를 마중 나오려고 복도에 있는 줄 알고 설레는 마음에 뻔뻔한 걸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잔치에 도착했는데 여자친구가 말하더군요. 이 보긴 같이 오네.
그리고는 콩콩콩 소리를 내며 제가 있는 곳으로 뛰어내려고 하는데 괴성을 지르며 그것도 맨발로 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 가만히 보고 있는 저를 향해 달려와서는 그대로 뺨을 때렸습니다. 야, 미치보시니? 외계인을 지휘응원 그봉 이거는 이랴. 술을 한 번 크게 때리시고는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여친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란 아랑곳하지 않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대체 저 여자는 누구냐고 거지라고 하더니 제가 사온 음식을 죄다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시끄러우니 잠집에 자시던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셔서 더욱 진정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좀 가라앉은 여친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무섭더군요. 그때만 해도 여친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는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보자고 끌고 와 나란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하기자 잠시 화면이 새까맣게 되었을 때 화면에 비친 여자친구가 뇌를 천장 위로 치켜뜨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놀라서 옆을 보니 여친이 지려버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점점 날뛰다가 이제는 부엌으로 달려가 시크릿 놨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없는 천장이 되고 난도지도하더군요. 당시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여자친구의 손에 들린 칼을 뺏고 진정시키는 매우 잘났죠. 더운 몸으로 막아 칼을 뺏고는 여친은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분노를 삭히지 못한 목소리로 그 성을 지르더군요. 그때 미리머지 지도수를 아무 일익시줘라. 분명 그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다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날을 기점으로 정체라 점점 심해지다니 밤마다 한몸이 시달리고 감이 눌렸습니다. 그만 보면 마치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 수 있으라 진정된 표저하증 여친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잠깐 회사 사람들을 만나보겠다고 하고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집을 나섰으니까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올 때를 기다리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따닥 왔다닥 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 적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떠보니 분명 방 안에 새까만 어둠이었지만 분명 누군가 이 방 안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억소리도 못 냈죠. 여자친구가 발가 벗은 채 내 바로 방바닥을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는 봅니다. 뭔가를 잡으려는데 손을 뻗다냐도 잠시 주춤하더니 갑자기 다다다닥 소리와 함께 방문을 빠져나가면서 소리치더군요. 추경, 기습경, 형비모 비비면 추경. 분명 그 모습을 보면서 본토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슬슬 화가 나더군요.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는 안 놔주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더는 차를 부르던가 부모님을 부르려고 생각하나 하는데 땅바닥을 보니 여자친구 머리카락이 하나큼 빠져있고 손톱, 발톱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바닥에 피도 흥얼했는데 그루어 고고는 눈물이 절로 흐르더군요. 여자친구는 여전히 방문 앞에 앉아서 바닥에 이마를 내리찍고 있었고 그리고는 힘없이 픽 쓰러졌습니다. 도저히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침대 구석에서 여자친구가 쓴 걸로 보이는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펼쳐보다가 어찌나 무섭던지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미 여자친구는 그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부터 그대로 보았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마트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 건너편 건물 입구에서 나오는 그대를 보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자를 툭 눌러 쓴 외 여자와 그 옆에 3-4살로 되어 보이는 아이. 분명 낯이 있는 사람인데도 정체를 알 수 없었고 그대를 여자친구로 보며 휘죽휘죽 웃고 있었답니다. 우리를 여행을 떠나던 그날도 우리를 보고 있었고 숙소 앞에서도 조개구이집에서도 우리 중에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여자친구를 데려와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저한테 앉아고 뭐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일기장에 그대로 적혀있는 걸 보고는 저도 한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애초에 한 번이나 더위에 눈인 것도 거짓이었고 계속 그들을 봤던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여자친구 눈에 보이던 그들은 졸이 아니라 쇠면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주변에 있던 아이나 여자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귀가 익혀서긴 일기장에 정확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난다. 그들이 누군지 알 것 같다. 내가 그들을 처음 본 곳 어딘지 알 것 같다. 내가 애를 낳았던 곳, 그리고 내가 밟아치렸던 곳.
그날 우리 애를 같이 죽이고 지도 죽었다는 그 남자. 그러더니 왜 가슴을 진짜가. 연이 배지 있고 도저히 보일 수가 없어서 이 기자가 덮었는데 거기 전다 다다닥 잘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친구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랑 너도 죽여주면 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대체 공포의 끝은 어디인가 싶을 정도로 또다시 공포가 엄습하고 그대로 문을 맞춰보는 집으로 도망치다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뒤에서 사람 목소리가 아닌 괴전이 들렸고요.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여자친구의 보조를 어땠고 거의 2년이 다 됐을 무렵 여자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여자친구 부모님이 같이 살면서 여자친구가 아이를 묻은 곳을 알아냈답니다. 본인을 봤을 때 발목뼈로 보이는 유골만 발견했고요. 잠시 최근 이야기로 흘러버렸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면 저는 여자친구 집에서 뛰쳐나온 뒤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 사람같이 사 있어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맞자 누가 믿어줄 것이며 무슨 득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철 살던 사촌아한테 푸념하듯 고백했지만 그마저도 다시금 저 잔전을 사연으로 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러워 보이던 놈들을 생각하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다시 그녀의 눈에는 어떤 것들이 보였던 걸까요? 그리 지옥은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사랑의 집착으로 변해버린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이상한 행동과 미스터리가 기극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다음 공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